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지성과 유머를 겸비한 스타 전문가의 반전 있는 부부 생활, 내조의 여왕을 담았습니다. 비클로즈업에서는 건강을 다스리는 데 성공한 몸신들의 특별한 건강 비책을 소개하는 나는 몸신이다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90년대 복고 열풍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 마당입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통합 시청률 조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 4천여 가구의 TV에 측정 장치를 설치해 계산하는 기존 방식에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주문형 비디오 시청 시간을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정 방식을 두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 방법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광고 효과를 내는 매체의 시청 시간을 동일한 잣대로 합산하게 되면 방송 광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방송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시청률 집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본격적인 도입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조사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 한 주간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청자 광장입니다. 김태우 아나운서.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천만 관객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된 부산국제시장의 모든 것, 관찰카메라 24시간부터 산더덕 재배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독한 인생 서민갑부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관찰카메라 24시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지난 14일에는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 국제시장의 24시간을 관찰했습니다. 국제시장이 대단하다, 그죠? 영화 속 촬영 명소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방문객들로 국제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저번에 언니가 관찰 24시간에서 인터뷰라 나온다.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힘들었던 시절은 조금 기억나지. 6.25 전쟁 당시 겪었던 피란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는가 하면 장사 놓은 사람하고 다 강한 사람들이 나왔지요. 아주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에요. 전통 손맛을 지켜온 음식점부터 50년이 넘은 옷수선집까지 긴 세월 동안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국제시장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장사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50년. 저녁 7시 30분. 한편 국제시장의 대표적인 명소인 부평 깡통 야시장을 찾아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젓가락 잘 들고. 국제시장 인기만큼 뜨거운 방송이 나간 후 영화의 인기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부산 국제시장의 다양한 모습과 함께 실제 상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줘 흥미로웠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국지시장은요, 내 고향 같고 내가 제일 편한 곳. 다음은 닥터 지바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닥터 지바고. 지난 12일에는 중년 여성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할 경우 우울증까지 동반하는 요실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로변인데 컵라면 그릇에다가 한번 실례를. 먼저 체중과 요실금의 상관관계 등 요실금 치료와 관련된 속설들을 알아봤는데요. 소변량을 줄여서 배뇨를 조절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한 한국무용과 함께 치아씨앗을 섭취해 요실금을 완치했다는 사례자를 만나보는가 하면 정말 이 씨앗이 요실금을 잠재운 극복 비결일까? 세모로뿌리. 여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초, 우수를 활용한 유기농 자연식으로 요실금을 극복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연공신이라고 믿고 있다. 극복 비결은 과연 기적의 치료법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한편 일반인 체험단은 온열요법과 시래기 섭취, 운동요법을 체험해봤는데요. 골반 근육 운동. 골반 근육 운동을 꾸준히 했던 체험자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이 나간 후 요실금 극복 방법으로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일반인 체험으로 진행한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민간요법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실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지적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한명순 씨. 다음은 모큐 드라마 사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응급처치에도 지난 13일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할머니가 영안실에 안치되기 직전 기적처럼 살아난 사건을 극화했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마치 기적처럼 극중 제작진은 할머니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가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기억 안 나세요? 가족? 할머니의 최근 행적을 조사한 결과 10개월째 유원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미 사망 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망일이 2014년 4월 27일이에요. 윤미순 할머니의 수소문 끝에 할머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나 가족들은 할머니의 거치 문제를 두고 이기적인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그래도 아들네 집에 있는 게 낫지. 노인네 진짜 명득이라. 할머니 남편의 주도하에 취재 결과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병수발이 부담스러웠던 가족들은 공모 끝에 할머니를 유기한 뒤 실족사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시돼 있었습니다. 벼락에서 뭐 밀어버리자면 네가 먼저 얘기했잖아. 제가 언제요? 아버님이 먼저 하신 거죠. 제가 아버지 때문에 다리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이 나간 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급증하고 있는 치매 문제와 가족들의 간병 부담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켜줘 의미 있었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또다시 외톨이가 된 할머니가 더없이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다음은 하종대의 쾌도난마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김정은을 했다고 또 고맙다고. 지난 15일 북한 25시에서는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호주 응원단이 북한 선수를 향해 펼친 응원의 의미를 추측해봤습니다. 뒤를 보여주면서 조롱이죠. 조롱이다. 이거를 보라고죠, 뒷부분을. 엉덩이 봐라. 한편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 배기 여자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단순한 상해 폭행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 여기에 여러 번 당한 듯한 어떤 느낌을 사실 주거든요. 아동 뇌출혈 사망. 과거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들을 소개하며 반복되는 어린이집 폭행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이들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랬겠거니 이런 게 있고요. 되는 거군요. 네. 이 과정에서 당시의 폭행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 동작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기에서 잡아당겼다가 지금 먹으라고 했다 뱉어내니까 때리는데 지금 오른쪽 엉덩이가 약간 들리면서 때립니다. 예. 전 완전히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때렸다는 거예요. 일반 격투기 선수들이 헤비급이 아주 플라이급을 때리는 정도의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풍조가 지금 만연돼 있다. 시청자들은 어린아이에 대한 폭력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 불편했고 피해자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는 폭행 영상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설명한 것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나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풀스윙합니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기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독한 인생 서민갑부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잘생겼다. 지난 17일에는 산더덕과 산양삼 재배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조남상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씹었다! 돈을 부르는 힘! 맞습니다. 손 안 대본 게 없지만 조남상 씨는 연이은 농사 실패로 생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산더덕 농사에 도전, 국내 최초로 재배에 성공했는데요. 산더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잘 나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최초 재배자로 한때 산더덕 재배로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중국산 더덕의 습격으로 판로가 막히고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더덕즙 판매 또한 사기를 당하는 등 많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걸 말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찾아와. 하지만 7.8기의 정신으로 노력한 결과 체험 축제를 통해 산더덕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는 데 성공하며 인생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3년 동안에 거의 20억을 갚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이 다 내 세상이요. 조남산과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과 퇴직자에게 자신의 농사 비결을 전수하며 희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쏠쏠이다. 그냥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이런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게 더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청자들은 기존에 많이 보던 자영업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성공 사례를 다뤄 신선했고 자신의 성공 비결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할 일이다. 네, 하종대의 쾌도난만은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영상을 자극적으로 다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인 만큼 선정적인 접근 방식은 삼가야 할 텐데요. 피해자의 인권까지 고려한 성숙한 보도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요 드라마 싸이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유기 사건을 극화했습니다. 치매는 가족 모두가 고통받기 때문에 가족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죠. 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목요 드라마 싸인이 관심과 변화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꾸준히 환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채널A 프로그램을 보신 후에 시청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용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내조의 여왕 속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들의 뒤에는 내조의 여왕, 아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 전문가 부부들이 공개하는 숨은 이야기를 지금 확인하시죠. 이 시대 최고의 내조 비법을 전하는 내조의 여왕. 그런 거 좀 하지 말지 좀. 지성은 기본, 넘치는 끼는 법. 스타 전문가의 아내가 밝히는 내 남편의 실체. 지금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 내내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스타 전문가를 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께서 얼마나 체감하시는지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며칠 전에도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엄마야 텔레비 나온 사람 나왔네 하면서 막 말 물어보는데 뭐 척추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어오네. 한참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의사 김호범인가 알아요. 말투가 좀 비슷한가 봐요. 네. 저 처음 봤어요? 뭐 인기가 오래돼서. 근데 예전에 어느 상담 프로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운세 전문가 이런 분들 심리학 박사가 아니라 점쟁인 줄 알고 우리 집 언제 팔아야 되느냐 우리 집. 저는 또 아니란 소리는 안 해요. 그냥 얼른 하세요. 어떤 PD가 지나가면서 박 변호사는 살이 모익하더라고요. 이 자르려고 하는 모이다. 디톡스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10kg를 뺐습니다. 예, 한 70몇 킬로를 만들어서 갔더만 그 PD님이 저를 딱 보더만 살이 완전 많이 빠졌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네가 빼라카 안 뺐나? 이런 말은 뭐라고 예, 좀 뺐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이미지 다 베립니다. 왜 뺍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는 속으로 지금 저 두 분은 만나신 첫날 키스를 하셨대요. 네. 첫날. 우리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이 중에가 아니라 지구에 별로 없을걸요, 지구에. 그게 이제 심리학 박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지. 오늘 한 방 쏜다. 노래방으로 다 모시고 왔어. 그래갖고 분위기 다 띄워놓고서 노래하고서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그냥 뽀뽀를 그냥 탁 했죠. 어머. 그러니까 이제 뭐 당황해가지고. 얼마나 당황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경찰서로 없겠죠. 뽀뽀가 사랑해서 하는 건 뽀뽀지만 이거는 기습 추행에 가까워요. 신랑은 완전 쑥맥이고 완전 순진하거든요. 보통 남자가 스킨십을 시도하면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죠. 맨날 하카카 뭐 이러고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손 잡아도 되겠니? 되겠니?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내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떨리세요?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좀 연애하는 마음으로. 10년 됐는데 가슴이 뛰는 건 제가 보기엔 사랑이라기보다는 심장병이나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뛰는 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리로 사는 게. 아무튼 맞춘 것은 되게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진짜. 예. 뭐가요? 실험 어떨까지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가 돼, 자기야? 어떠세요? 저는 변호사다, 심리학 박사다, 의사다. 진짜 전문가면 아나운서랑 같이 사는 것도 이렇게 좀 깝깝하게 많은데 뭔가 좀 이렇게 전문가랑 사는 것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주로 저한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양제가 나오면 꼭 가져와서 저한테 먼저 먹으라 그래요. 근데 뭐 영양소 중에 밀가루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키는 영양소가 있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뒀는데 며칠 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먹어봤냐고, 소화 잘 되더냐고. 근데 제가 깜빡 잊고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왜 안 먹느냐고 막 저한테 하더래요. 내가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 형법상 강요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죽을 약을 먹인 건 아니지. 이게 아니라 하면 인류 공헌을 위해서 뭐 드십시오. 이창호 박사님께서는 심리학 박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왠지 싸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어떠세요? 제가 이제 화날 때 정말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해대면 그냥 꼬리를 딱 내리고 딱 바닥에 딱 엎드려서 미안해 그러고 딱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반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싸움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용돈을 주는데요. 돈을 주는데 되게 두둑하게. 네. 그거구나, 맞아요. 저도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주변에 제 주변에 누님들이 많아요. 많이 사신 분들 그러면 누나 이거 내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현찰이 최고다. 이번에는 돈 줘도 절대 내가 안 풀어줘야지. 먼저 아내들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지고 막 뭐야 이번에 뭐야 진짜 그러지 말라고. 산후 우울증 심하게 앓으셨다면서요? 네. 근데 남편께서는 전혀 모르셨다면서요? 근데 저는 심리학 박사, 집사람이 뭐 그런 게 설마 하고 밖에 일만 신경 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이제 그 극복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혼자 좋은 뭐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이해도 하고. 근데 진짜 올해 그걸 알고 굉장히 미안했죠. 아니, 전문가로서 만약에 그런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떤 조언을? 일단은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참 이런 말씀. 말씀하는 거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집에서.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제가 남편 앞에만 서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가 3학년인데 삼각형의 직각 개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직각. 아우 그것도 모르냐면서 직각은 뾰족하고 그냥 각은 삐죽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물이 또 샜어요. 밑집에서.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물 샜다고 밑집에 올라갔다 오라고 했더니 네가 가면 안 되나 네가 가면 안 되나 그래서 변호사 맞냐고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갔다 왔어요. 보상해준대 그랬더니 반반 하기로 했대요. 밑에 사람들은 위에 사람한테 모든 거 100% 물을 수 있는데 왜 또 그럽니까? 이웃 사이끼리.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무섭게 좀 생겼어요. 반반합시다 이렇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내 남편의 진짜 전공은 이거다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술인데요. 정말 술을 잘 먹습니다. 네, 술을 잘 먹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박사 술 먹을 돈으로 여태 빌딩을 몇 채를 샀을 거라고. 그 정도로 술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안 먹는 사람들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안 먹어서 빌딩 산 놈들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자칭 뮤지션이에요. 멋지다. 저희 이제 만성피로 학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뭐냐면 닥터 처방전이라는 팀을 해서 닥터 처방전 하니까 너무 길어요. 줄여서 닥터로. 김 변호사도 뭐 기회는 비지 않지 않습니까? 성격도 그렇게 있었겠지만은 아주 정말 이 어떤 개그 감각, 유머로서 대단한데 또 뭐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길 거야. 사실 제가 이걸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승엽 선수를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혹시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걸 알고 있냐.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 선수가. 이승엽입니다. 제가 그럽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락을 맡았어요. 사실 이렇게 어렵거든요. 부모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앞으로 제가 좀 해도 되느냐 하니까 뭐 편하게 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그게 바로 부부 아니겠어? 검증을 받아보시니까. 네, 각 분야의 전문가로 맹활약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일은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일화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재치 있는 입담과 넘치는 재능을 보니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친 이유를 알겠던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부부들의 유쾌한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비클로즈업 순서죠. 황시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방송사마다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첫 방송부터 눈도장을 확실히 찍으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몸신이다입니다. 네,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지킨 몸신들의 비법이 매주 큰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따라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몸신의 비법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의 설명이 더해져서 더욱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몸신이다와 함께하면 누구나 건강을 다스리는 몸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 고수들의 특급 비책이 숨어있는 나는 몸신이다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바야흐로 인생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가는데 가까이 하기에 어려웠던 의학 정보를 웃음과 함께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칭타칭 몸신들의 특별한 건강 비책을 소개하는 나는 몸신이다입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막힌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나는 몸신이다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직접 개발한 건강 비책으로 효과를 본 사람들을 칭하는 몸신을 등장시켜 타 건강 정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높였습니다. 신경이 되고 견인이 되면서 아마 철봉 설치를 안 해도 집에서 고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천장에다가 고리 하나만 있으면 조금만 딱 걸면 되니까. 우리 집 무너지죠. 내가 매달려. 45도로 틀고 몸신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직접 자신만의 건강법을 시연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제일 잘하세요. 붙었어. 신기하다 진짜. 예. 나는 몸신이다는요, 이 예능의 형식에 시사 교양의 내용을 섞어서 요즘 유행하는 인포테인먼트인데 자기만의 건강 어떤 사례를 전달하는 그야말로 몸신 등장인물이 직접 자기의 체험담을 설명하고 거기서 또 시연도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믹스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 건강의학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이것이 고급화된 프로그램이구나. 훨씬 좀 다채롭구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스튜디오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짧은 시간에 하는 게 프로죠.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셔도 돼요. 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방청객이 함께 참여해 체험해보고 다양한 시각 자료로 체험 전후의 변화를 전달해 건강법의 효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와, 혈액순환이 확 지금 머리 위까지 다 된 걸로 얼굴까지 다 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이라면 그
결과를, 그러니까 그 효능을 바로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접 눈으로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시청자들 같은 경우 직접 따라해보고 본인들이 느껴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큰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는 몸신이다의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10여 년간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청자에게 신뢰를 쌓은 정은하 씨는 시청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차별화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건강해져야겠다에서 벗어나서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몇 번 나가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런 정보 드리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동작들을 집에서 해보면서 변화를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그런 정보를 찾아서 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한 판을 다 읽으면서 가요. 그리고 차 안 봐도 앞에서 혼자서 뺐다 넣었다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뇌를 자꾸 이제 사용을 하고. 살 안 빼세요. 또한 나는 몸신이다는 다양한 연령대의 연예인 출연자들이 건강에 대한 세대별 고충을 대변하며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더 빼주세요. 살을 빼야겠다, 힘 빼야겠다. 생활 속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식습관도 챙기게 돼서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어머 너 너무 이뻐졌다 항상 듣는 얘기긴 하지만 거기다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겠어요. 네. 우리나라에 한 60만 명. 더불어 의사, 의학 전문 기자, 식품 영양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출연자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학 정보를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가요? 네, 껌을 씹는 단순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뇌에 가서는 굉장히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 의사들만 집단으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몇 개가 있어 왔는데 이 안에는 식품영양학자도 있지만 또 재미있는 건 기자도 있어요. 건강 관련 기자.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구성의 균형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고로 내가 언니라고 그러나 예지하지? 현미가 나한테 언니 그러래. 여기 써놨어. 작가 누구야? 한 가지 더. 그러나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다소 산만하게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건강에 대한 염려가 대단히 높거든요. 염려증 환자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선생님, 근데 이름이 영인이라고 그래서 전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피부도 너무 이쁘세요.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것이 가장 큰 강점인데 문제는 산만함이 있어요. 재미있게 막 하다 보니까 그 정말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토크인지라 재미에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누구냐 하면 결국은 연출이죠. 그래서 연출, 프로듀서께서 이것을 잘 균형 잡게 만들어주고 어깨, 섬까지. 또한 출연자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되다 보니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한 답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 정말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많이 통증이 완화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건강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이 있는,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우리 일반 시청자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사실은 하다 보니 어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던가 치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청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원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강하려고 합니다. 보면 안다라고. 뿐만 아니라 몸신이 제시한 건강법이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야.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어디든 다 붙여도 붙이는 순간 피부를 들어서 혈액순환을 하게 도와줍니다. 충분한 의학적 검토를 거쳐 건강 비법을 선정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경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신이 이제 체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분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특수 사례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문가 집단과 뭐 연예인분들과 함께 와글와글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저런 거 필요한데, 좋은데, 저거 정말 효과가 있네 하고 지켜보면서 그러면은 이게 시청자들이 또 맹신을 하고 그것을 따라하다가 자기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고에 대한 조치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잘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병원이나 아니면 뭐 아주 대단한 치료법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뭐 체조법, 운동법, 뭐 민간요법, 그러니까 큰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시청자들이 조금 더 믿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더 어떤 검증이라던가 뭐 전문가들의 조언을 조금 더 구할 생각입니다. 차별화된 건강 정보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하는 나는 몸신이다. 앞으로도 재미와 정보를 모두 충족시키며 꾸준히 사랑받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특정인의 사례가 여과 없이 방송될 경우 시청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획기적으로 좋은 건강법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몸신의 비법이 보조적인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해당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TV에서 좋다고 하는 거 따라하기도 바쁘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방송을 통한 건강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나는 몸신이다가 색다른 소재의 차별화된 정보를 더해 건강 정보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90년대) 복고 열풍이 해를 넘기면서 더욱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90년대 가수들이 다시금 인기를 모으는가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90년대를 추억하며 대중문화계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있는데요. 응답하라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는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또 커서 보니까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G.O.D가 다시 뭉치기 전에 또 노래를 줄곧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나오니까 되게 반갑고 되게 좋더라고요. 예. 90년대 때 유행했던 노래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예, 그때 한창 뭐 음악 프로나 혹은 뭐 어떤 누군가의 팬이 돼서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때의 느낌과 향수들이 생각나서 너무 좋았어요. 대중문화가 소환한 90년대 추억에 당시 문화를 왕성하게 소비하던 30, 40대는 물론이고 젊은 세대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어우러진 90년대 감성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지만 과거 지향적인 문화 소비 행태가 고착화되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에서는 90년대 복고 열풍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돌아온 90년대 문화에 대중들이 응답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90년대 추억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에서는 대중문화계를 휩쓸고 있는 90년대 복고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년대 복고의 인기 탓에 요즘에는 그땐 그랬지 하고 과거의 추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리 곳곳에서도 90년대 음악이 흘러나와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자, 대중문화계에 부는 90년대 열풍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요즘 대중문화의 화두는 단연 9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방송했던 토토가라는 코너가 굉장히 열풍을 만들면서 90년대 열기를 다시 지핀 진원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 한동안 대중에게 잊혀졌던 가수 소찬희 씨나 김현정 씨 같은 가수들이 약 10여 년 만에 그 토토가 무대에 올라서 그때 그 시절의 히트곡을 불러줬습니다. 네. 그 노래를 보는 대중들이 그 당시의 감성을 느끼고 다시 추억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 이처럼 90년대를 향한 그리움이 대중문화에 본격적으로 사실 자리 잡기 시작한 거는 2012년 개봉했던 영화 건축과 함께론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까지 70, 80년대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는 굉장히 많았지만
건축학계로는 90년대 중반을 정확하게 배경으로 하면서 이런 열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2년 연속 방송되면서 그 90년대는 이제 대중문화를 관통하는 인기 키워드가 됐고요. 이번에 방송한 토토가가 그 열풍을 더욱 짚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대중문화계에서는 과거로의 회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고 열풍이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독 90년대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90년대 당시에 그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했던 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들이 지금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으로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주요 소비 계층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세대는 여전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욕구를 갖고 있고 또 가족뿐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소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세대로 통합니다. 네. 때문에 90년대 콘텐츠는 이들에게 그 청춘의 시절, 그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을 자극하면서 더불어 향수 코드까지 자극하는 효과를 만드는데요. 또한 90년대 대중문화를 누렸던 이 세대들은 이제 대중문화를 직접 만들고 생산하는 제작 주체로도 떠올랐습니다. 네. 그 응답하라 시리즈의 제작진이나 토토가를 만든 연출진 모두 90년대 학번으로 이런 90년대 문화의 세례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로 통합니다. 네. 그 이들은 그 프로그램 제작 주체로 이제 서서히 부상을 하면서 90년대 대중문화의 분위기에다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까지 얹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30, 40대가 대중문화의 소비 주체이자 생산자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들의 찬란했던 젊은 시절 추억이 대중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건데요. 90년대 문화 자체가 갖는 특징에서도 최근 부는 열풍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새로운 문화가 나오면 좀 탄압을 했던 7, 80년대와는 달리 이 90년대는 많은 자유가 허용됐던 시기로 통하는데요. 네. 그 90년대에 와서야 기성세대의 문화들이 조금은 전복이 되고 소위 청년 문화로 불리는 다양한 대중문화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한 90년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여러 문화적인 코드들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대중문화의 르네상스이고 동시에 인터넷 문화까지 그 탄생했던 90년대가 세대 간의 연결고리로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요즘 같은 90년대 복고 열풍이 더욱 그 거세지고 있는 거죠. 네. 90년대 복고가 특정 세대를 겨냥한 추억팔이에 그치지 않고 전 세대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그 열기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이런 90년대 복고 열풍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거리로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요새는 음악도 너무 빨라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고 가수들도 아이돌 그룹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수들이 다시 나오고 또 문화들이 다시 나오니까 친숙하고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아요. 90년대 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각박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때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그런 90년대 문화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기회들이 좋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지나간 향수랑 감성에 대해서 그리워서 인기가 다시 있는 것 같고요. 세대 간의 그런 문화를 재발견해서 소통하는 일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30대, 40대들이 그 옛날에 좋았던 시절, 그때 한참 지냈던 문화고, 또 지금 소비 주체니까요. 그때 그 향수 같은 거가 있어서 옛날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감상을 느끼면서 즐기는 것 같아요. 7080 음악은 지금 세대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90년대 음악은 지금 현대 세대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전 세대 사람들이 같이 음악을 들어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년대 음악이 지금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90년대 문화가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세대 간 문화를 재발견하고 소통하는 이 복고 열풍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대중문화의 흐름은 사회상을 반영하기 마련인데 90년대의 추억을 소환하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 없습니까? 네, 현재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반작용이 이런 90년대 열풍을 일으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90년대 문화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가 공존하고 혼재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전히 아날로그 특성이 좀 더 강하기도 했는데요. 그 인간 본연의 매력이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에 좀 집중한 감성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감성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감정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이나 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진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90년대 열풍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현재 처한 상황이 힘들수록 이를 위로하고 또 잊게 만드는 추억의 전염성은 강해지기 마련인데요. 90년대 문화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우리 사회의 고단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세지는 90년대 복고 열풍,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대중문화는 사실 시대 변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서 그 유행을 좀 주도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새로운 시도 대신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더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고 바람이 사회적인 퇴행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에 안주해서 지금의 현재 어려운 거를 좀 잊으려는 분위기들이 너무 팽배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사회가 그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요. 때문에 지금의 복고 열풍을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선에서 끝이지 않고 그 미래를 향해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 문화의 귀환에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90년대 복고 열풍,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90년대 문화의 열기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한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아우르는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과거 지향적인 패턴에 치우치다 보면 균형 잡힌 대중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실이 각박하다고 해서 과거로만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미래 지향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그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70년대 그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으로 굉장히 사회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때 그 스타워즈 시리즈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런 패배주의를 문화적으로 극복한 굉장히 성공 사례가 있거든요. 이처럼 그 현실의 분위기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 반전시키는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나친 복고 편중화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 요즘 토토가가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컨셉의 프로그램이나 공연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인기 콘텐츠에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다 보면 결국 그 콘텐츠의 생명력은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90년대 복고 열풍의 원인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90년대 문화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얻는 것은 좋지만 과거로의 추억 여행에만 몰두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했던 90년대 대중문화 부흥기를 거울 삼아서 우리 대중문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는 이혜리 스포츠동화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다음 주가 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올해는 시작부터 어수선한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겨울철 화재 소식은 분노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금, 보육, 안전 등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욱 피곤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한 번쯤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채널A의 낭만 별고 갈 때까지 가보자에서 복잡한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낭만 별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지난 화요일 110회를 방송했으니 이제 횟수로 4년째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낭만 별고 갈 때까지 가보자가 장기간 방송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회 방송에서는 답답한 도심을 떠나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김옥은 한의사와 제작진은 이들의 집을 방문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들이 사는 모습을 시청자에게 전합니다.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사람들의 일상은 도시의 비슷비슷한 평균적인 생활과는 많이 다릅니다. 110회 천덕산 자연주의 가족 나진이 편에 소개된 10살 나진이와 7살 현옥이는 하루 종일 실컷 놀기만 합니다. 도토리 껍질로 장난을 하며 흙 묻은 냉이를 바로 캐서 간식으로 먹는 아이들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도시 아이들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105회 만년소녀 지리산 여장부 노구목 편의 주인공 노구목 씨는 70의 나이지만 지리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도 혼자서 지었으며 연탄을 지게로 운반해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불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버섯과 약초를 캐고 지리산 기슭을 누비며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평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노구목 씨는 오랜만에 등장한 여성 출연자라서 특히 더 반가웠고요. 이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풍겨오는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대리만족이 낭만별고 갈 때까지 가보자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소홀히 했거나 잃어버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7회 소룡산을 올리는 불효자의 신호살이 편에서는 부모님의 무덤 옆에서 집을 짓고 8년째 무덤을 지키는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이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전화조차도 아끼며 살아가는 제가 혹시 바쁜 도시 생활을 탓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09회 화순의 낭만가객 차삭갓 편에서는 교직 생활을 접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엉뚱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생활이 방송됐습니다. 주인공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어야 한다는 주인공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낭만 별고 갈 때까지 가보자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방송 구성이 다소 밋밋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방송의 대부분을 출연자와의 인터뷰와 관찰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출연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낭만 별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프로그램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애매합니다. 프로그램의 색깔을 보여줄 만한 요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낭만 별고 갈 때까지 가보자의 기획 의도와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프로그램의 전개가 치밀하거나 꽉 차 있다기보다는 느슨하다고 여겨집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잠시 다른 일을 하고 다시 보더라도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시청자를 1시간 동안 붙잡고 있기에는 다소 부족한 평이한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낭만 별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삶의 의미를 찾는 치유여행, 생생한 숨결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방송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삶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방송에서는 자유롭고 낭만적인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고 그리고 굳이 산이 아니어도 괜찮을 그 방법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겁지 않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돼 화상을 입는 것을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철 전기장판이나 손난로 등으로 인한 저온 화상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고온에 되었을 땐 신체가 바로 반응하지만 저온 화상의 경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진행돼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화상에 비해서 상처도 상대적으로 깊어 피부 조직이 괴사할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저온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요를 깔거나 장갑을 끼고 손난로를 사용하는 등 피부에 온열기구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용 수칙을 잘 지켜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널의 시청자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